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 서양 윤리, 기출 선지 편. 서양 윤리 사상에 대한 OX 퀴즈 영상입니다. 반복 재생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 약속을 어긴 사람은 목적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되는가? X. 칸트는 인간은 목적으로 대우받을 존재라고 보았다. 약속 준수의 의무는 자기 행복에 대한 열망에 근거하는가? X. 칸트는 약속 준수의 의무는 도덕적 의무이고 도덕적 의무는 자기 행복에 대한 열망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거짓 약속은 친구의 인격을 존경하는 것이 아닌가? O. 칸트는 자신과 타인의 인격을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보았다. 칸트의 입장에서 거짓 약속은 친구의 인격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즉 존경하는 것은 아니다. 약속은 친구와의 돈독한 정서적 유대를 위해 지켜야 하는가? X. 칸트는 약속 준수의 의무는 친구와의 돈독한 정서적 유대를 위해 지켜야 할 조건적 의무가 아니라고 보았다. 친구에게 무해하다면 거짓 약속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가? X. 칸트는 거짓 약속은 결과와 무관하게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일상적 인간관계에서는 호혜적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가? X. 요나스는 일상적 인간관계, 즉 현세대 간의 관계에서는 호혜적 책임이 성립된다고 보았다. 인간의 책임 범위는 지구 생태계 전체를 포함해야 하는가? O. 요나스는 인간의 책임 범위를 현세대, 미래 세대, 지구 생태계 전체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의무는 인간에 대한 책임을 함축하는가? O. 요나스는 인류가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을 근거로 인류 존속에 관한 현세대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의무도 인간에 대한 책임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았다. 선한 결과가 예견되는 기술만이 도덕적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X. 요나스는 선한 결과가 예견되는 기술도 도덕적 검토 대상이라고 보았다. 새로운 윤리에 따른 책임의 범위는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는가? O. 요나스는 새로운 윤리에 따른 책임의 범위는 전 지구적으로 확장된다고 보았다.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은 총체적이고 호혜적인가? X. 요나스는 현 세대가 지니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일방적인 책임과 같은 것으로 일반적인 성인들 간의 윤리에서 제시되는 권리와 호혜성의 이념으로부터 도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발생하지 않은 사태는 윤리적 고려와 예측의 대상이 아닌가? X. 요나스는 발생하지 않은 사태도 윤리적 고려와 예측의 대상이라고 보았다. 책임 윤리는 행위되어야 할 것에 대한 책임을 요청하지는 않는가? X. 요나스는 행해진 것에 대한 사후 책임 부과를 특징으로 하는 전통 윤리학의 책임 개념과는 다른 행위되어야 할 것에 대한 책임을 제시하였다. 행위의 결과에 대한 공포는 현 세대의 책임의식을 약화시키는가? X. 요나스가 주장하는 공포의 발견술이란 인간 실존 그 자체에 대한 의무를 선에서 찾기보다 불행한 예언을 적용함으로써 인간이 앞으로 처하게 될 운명을 진단하고 그 예방책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공유된 핵심 가치를 실현하도록 행동해야 하는가? O. 맥킨타이어는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를 중시하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공유된 핵심 가치를 실현하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보았다. 관습을 따르기보다 자율적 준칙에 따라 소신 있게 행동해야 하는가? X. 맥킨타이어는 개인의 자율적 준칙보다 공동체의 관습을 중시하였다. 질적으로 우월한 쾌락을 산출하는 행위를 선택해야 하는가? X. 벤담이 아니라 밀이 제시할 조언으로 적절하다. 밀은 질적 공리주의자로서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할 것이라고 보았다. 신체의 고통은 양적으로 계산될 수 없음을 고려해야 하는가? X. 벤담은 쾌락과 고통을 양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구조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과 손해의 총량을 계산해야 하는가? O.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자로서 쾌락은 양의 차이만 있을 뿐 질의 차이는 없으며
쾌락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구조의 의무는 결과와 무관한 정원 명령임을 명심해야 하는가? X. 벤담이 아니라 칸트가 제시할 조언으로 적절하다. 칸트는 도덕적 의무는 행위의 결과와 무관한 정원 명령이라고 보았다.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보편적 도덕 원리는 없음을 유념해야 하는가? X. 벤담은 공리의 원리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보편적 도덕 원리라고 보았다. 공동체의 도덕적 전통에 구애됨 없이 도구적 이성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가? X. 맥킨타이어는 공동체의 관습과 도덕적 전통을 중시하였다. 유용한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 공동체 이익을 증진하도록 행동해야 하는가? X. 유용한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 공동체의 이익 증진을 추구하는 것은 공리주의 입장이다. 공동선에 순응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고유한 선관념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가? X. 맥킨타이어는 개인의 고유한 선관념보다 공동선 추구를 중시하였다. 기부 행위가 자연법의 제1원리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가? X. 벤담이 아니라 자연법을 강조한 아퀴나스의 입장이다. 선의지에서 비롯된 기부 행위여야 도덕적 행위인가? X. 벤담이 아니라 칸트가 강조하는 입장이다. 유덕한 행위자가 행할 만한 것을 그 결과에 상관없이 행해야 하는가? X. 벤담이 아니라 덕 윤리에서 강조하는 입장이다. 기부 행위가 산출할 쾌락의 양을 쾌락 계산법에 따라 계산해야 하는가? 5. 벤담은 기부 행위가 산출할 쾌락의 양을 쾌락 계산법에 따라 계산해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까지 고려하여 기부 여부를 정해야 하는가? X. 벤담이 아니라 미래 입장에 해당한다. 친구들 사이에서 더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를 선택해야 하는가? X. 칸트는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한 행위를 도덕적 행위라고 보지 않았다.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중용에 따른 행위를 선택해야 하는가? X. 칸트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친구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끄는 행위를 선택해야 하는가? X. 칸트는 경향성에 따른 행위를 도덕적 행위라고 보지 않았다. 가능한 행위 중에서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를 선택해야 하는가? 5. 칸트는 가능한 여러 행위 중에서 의무의식에서 나온, 즉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더 많은 쾌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를 선택해야 하는가? X. 칸트가 아니라 공리주의 입장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공동체의 선보다 보편적인 도덕 원칙을 더 중시해야 하는가? X. 맥킨타이어는 보편적인 도덕 원칙보다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를 더 중시하였다. 개인은 공동체를 벗어나면 덕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없는가? 5. 맥킨타이어는 도덕적 판단을 위해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를 중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더 많은 쾌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를 선택해야 하는가? 도덕 판단을 할 때 행위자보다 행위 자체를 중시해야 하는가? X. 맥킨타이어에 따르면 행위자의 성품을 먼저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개인의 도덕적 정체성은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어야 하는가? 5. 맥킨타이어는 공동체의 역사적 시간과 사회적 공간에서 펼쳐지는 삶의 구체적 모습이 도덕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인간의 고유한 본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가? 5.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적 인간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본성, 즉 이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습관화를 통해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도록 해야 하는가? 5.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도덕적 품성을 지닌 사람은 도덕적 덕이 있는 사람이고 도덕적 덕은 지나침과 부족의 악덕 사이에서 상황에 따라 알맞게 행동하는 것을 습관화하여 형성되는 덕이다. 행복은 곧 옳고 그름에 관한 암임을 알아야 하는가? X.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행복은 완전한 덕 탁월성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지 단지 옳고 그름에 관한 알미 아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의 감정을 갖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X.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무모한 사람으로서 용기의 덕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정직한 행위에 따르는 보상을 기대하고 행동하여야 하는가? X. 칸트는 보상을 기대하고 한 행동은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직원의 처지를 보고 느끼는 동정심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는가? X. 칸트는 동정심에 따른 행동은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당신의 고통보다 친구의 고통이 크게 되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하는가? X. 칸트는 자신과 타인의 고통을 고려한 행동은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거짓 약속을 해서라도 당신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행동하여야 하는가? X. 칸트는 거짓 약속을 하는 것은 정원 명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았다. 칸트, 모두가 거짓 약속을 시도한다면 과연 약속이란 것이 가능할지 판단하여 행동하여야 하는가? 5. 칸트가 제시한 정원 명령은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실천 법칙이므로 보편화 가능해야 한다. 그 자체로 선한 의지를 반영하여 주행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는가? X. 벤담의 입장이 아니라 칸트의 입장이다. 칸트는 그 자체로 선한 의지, 즉 선의지의 지배를 받는 행위를 도덕적 행위로 보았다. 탑승자와 보행자의 고통의 총합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는가? 5. 탑승자와 보행자의 고통의 총합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보았다.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주행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는가? X. 벤담에 따르면 유용성의 산출은 모든 이해, 당사자의 쾌락과 고통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은 유용성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보행자의 인격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는가? X. 벤담이 아니라 칸트의 입장이다. 칸트는 인간의 인격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정원 명령을 강조하였다. 사회적 관습의 내재한 선에 따라 상황에 대처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는가? X. 벤담은 사회적 관습의 내재한 선을 강조하지 않았다. 사회적 관습의 내재한 선을 강조한 사상가는 덕 윤리를 주장한 맥킨타이어이다. 좋은 결과를 산출한 행위도 옳지 않은 행위일 수 있는가? 5. 칸트는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그 행위의 결과와 무관하게 결정된다고 보았다. 칸트는 좋은 결과를 산출한 행위라도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면 도덕적 가치가 없는 행위라고 보았다. 그 자체로 선한 의지에서 비롯된 행위는 옳은 행위인가? 5. 칸트는 오로지 의무의식과 선의지에서 나온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니며 옳은 행위라고 보았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척도는 결과의 유용성인가? 5. 벤담은 쾌락을 산출하고 고통을 피하는 결과를 낳는 행위, 즉 유용한 결과를 낳는 행위를 옳은 행위라고 보았다. 정신적 쾌락은 감각적 쾌락과 달리 양적 계산이 불가능한가? X. 벤담은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같으며 양적인 차이만 있다고 가정하고 모든 쾌락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다. 행위의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보편적 원칙은 존재하는가? 5. 칸트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고 보았고 벤담은 공리의 원리를 행위의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보편적 원칙으로 보았다. 꾸준한 도덕적 실천으로 얻어진 덕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는가? X. 칸트가 아니라 덕 윤리의 입장에 해당한다. 당신의 자연적 성향에 따라 손님들을 정직하게 대해야 하는가? X. 칸트는 자연적 성향에 따른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고 보았다.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정직하게 행동해야 하는가? X. 칸트가 아니라 공리주의 입장에 해당한다. 당신의 정직한 행위가 도덕적 의무에 맞기만 하면 되는가? X. 칸트는 도덕적 의무에 맞는 행위라도 의무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도덕적 가치가 없다고 보았다. 경향성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도덕적 동기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가? 5. 칸트는 이익을 추구하는 자연적 경향성이 아닌 오직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행위자의 품성보다 행위의 유용성이 중요한가? 5. 벤담은 행위의 유용성을 중시하였다. 보편적 도덕 원리를 행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5.
벤담은 공리의 원리라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제시하였다. 공동체가 개인의 단순한 집합체로 간주될 수 없는가? 5. 매킨타이어는 공동체가 개인의 단순한 집합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보았다. 개인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고려하여 행위해야 하는가? 5. 벤담은 타인의 행복을 고려해서 행동할 것을 강조하였다. 도덕 판단에서 역사적 특수성보다 행위 결과를 고려해야 하는가? 5. 벤담은 행위 결과를 고려해서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선한 성품에서 나온 행위가 곧 도덕적 행위인가? X. 칸트는 선한 성품에서 나온 행위가 도덕적 행위라고 간주하지 않았다. 인간이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인식할 수 없는가? X. 칸트는 인간이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성적 행위자인 개개인이 도덕 법칙의 수립자인가? 5. 칸트는 이성적 행위자인 개개인이 도덕 법칙의 수립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도덕 법칙이 이성적 존재인 인간에게 구속력이 있는가? 5. 칸트는 도덕 법칙이 이성적 존재인 인간에게 구속력을 지닌다고 보았다. 도덕이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도출되어야 하는가? 5. 매킨타이어는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를 중시해 역사적 시간과 사회적 공간에서 펼쳐지는 삶의 구체적 모습이 도덕적 판단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인간은 타고난 덕을 실천해야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가? X. 매킨타이어는 덕은 옳고 선한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형성되는 후천적인 것으로 보았다. 덕은 사회적 실천을 통해 선을 이루는 데 필요한 성품인가? 5. 매킨타이어는 덕을 사회적 실천을 통해 선을 이루는 데 필요한 성품으로 보고 유덕한 품성을 기를 것을 강조한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가 도덕적 행위의 기준인가? X. 칸트의 입장이 아닌 공리주의의 입장이다. 도덕적 행위자는 도덕 법칙보다 상황과 맥락을 중시해야 하는가? X. 칸트는 도덕적 행위자는 상황적 맥락을 고려해서 행위하기보다는 도덕 법칙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고 보았다. 행위의 도덕성 평가에서 동기와 감정은 배제되어야 하는가? X. 매킨타이어는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동기와 감정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정원 명령에 따라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 X. 벤담이 아니라 칸트의 입장에 해당한다. 이해 당사자들의 쾌락을 최대화하도록 행동해야 하는가? 5. 벤담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쾌락 혹은 행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보았다. 실천적 지혜를 발휘해 유덕한 사람이 되도록 행동해야 하는가? X. 벤담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다. 기부의 결과를 따지기보다 배려심을 발휘하여 행동해야 하는가? X. 벤담은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였다. 공익은 사익의 총합보다 크다는 것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하는가? X. 벤담은 공익은 사익의 총합일 뿐이라고 보았다. 공동체의 전통과 덕목에 부합하도록 행위해야 하는가? X. 칸트는 공동체의 전통과 덕목에 부합하는 행위가 모두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자연적 경향성에서 비롯된 준칙에 따라 행위해야 하는가? X.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선한 목적을 위해 조건적인 명령에 따라 행위해야 하는가? X. 칸트는 조건적인 명령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명령인 정원 명령에 따른 행위를 강조하였다. 사회적으로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행위해야 하는가? X. 칸트는 사회적으로 칭찬과 인정을 받은 행위가 모두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보편적 도덕 법칙에 따라 행위해야 하는가? 5. 칸트는 동정심과 같은 감정이 아니라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따른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